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주식공장장 TV, 참 오늘 같은 날 방송하기 좀 어렵습니다. 시장이 이틀 동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오늘 상당히 우리 회원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자, 이런 날 여러분들 많이 좀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공장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 많이 좀 궁금해 하시고 기다리실 것 같아요. 방송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오늘 좀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주식공장TV에서 다뤄볼 내용들 여전히 주도주입니다. 여러분, 주도주,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지역별로도 계속 증가세에 있고요. 거기다가 환율,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0원 넘게 오르면서 이틀 연속 환율 시장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면서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1160선까지 주저앉았고요. 코스닥도 670선이 하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난 구정 연휴 이후에 뭐 한 달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구정 연휴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전개돼서 이후에는 많이 또 완화되고 회복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어떠한 경험을 또 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놀래고, 자, 이거 아무리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갖고 있어도 되는 거냐,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궁금증들이 좀 많았었어요. 특히 우리 회원님들이 일관된 얘기가 그래요. 이거 좀 줄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주도주가 좋은 건 알겠지만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어떻게 단호하게 말씀드렸냐. 자,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차근차근히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장의 어떠한 악재들,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고 또 기술적인 또 저항이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안 사고 있어요. 그죠? 최근 들어서. 그리고 올해 들어서 기관들이 7조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자, 기관 투자들의 어떠한 수급이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까지 또 확대를 시키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만 샀다. 그렇죠. 최근엔 개인들만 샀어요. 특히 이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개인 투자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런 매수세가 좀 매도세를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그렇죠, 외국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2월까지만 여러분 조금 고생하신다면 3월부터는 또 좋은 또 수급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또 다시 국내의 확진 환자 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또 급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또 어떤 업종들이 올라갈 것이냐, 기존의 주도주들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낙폭 과대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도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시장만 보지 마시고요. 그쵸? 뭐 지수만 신경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몇 포인트까지 떨어질 것 같냐, 지수가. 굉장히 여러분들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궁금합니다, 저도. 정확히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2100선 정도 중반이면, 지금 현재예요. 그죠? 2100선 위라고 한다면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틀 정도 급락을 했어요. 오늘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말 동안에 또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죠? 주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도 굉장히 가중됐다라고 봅니다. 다음 주 초반 정도면 또 다시 강한 반등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또 회복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 보시면서 너무 여러분 앞서갈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나는 이런 소나기는 좀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약간 잔머리 굴리는 투자 여러분들 오히려 더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좀 미련하고 좀 무식하게, 무식할 정도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난 좀 버텨낸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라든가 또 삼성 SDI, 삼성전기, 카카오 이런 어떤 시장의 주도주군들, 또 SF 반도체, HFR,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뭐 그 외에도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노와이어리스, NC소프트, 뭐 KG이니시스, 더전비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그동안에 시장을 리드했던 이런 종목군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많이 올라서 이제 나는 저런 종목 안 본다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더 가고 시장을 리드할 수 있다는 점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권강연의 현대투자연구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이렇게 상당히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공포스러운데 강연을 할 수 있느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머니로 해서 일요일 날 2월 23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해요. 정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뭐 마스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강연에 듣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참가 비용은 3만 원이고요. 신종 코로나 사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히 저희들이 현대투자연구소 최강의 강사진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문의하지 마시고요. 진행을 합니다. 일요일날 오후 2시까지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머니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일찍 오시면 보유 종목 진단 시간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자, 오늘 실시간 상황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자 수도 늘고, 그죠? 감염자 수도 늘고, 완치자 수도 늘고 있고요. 그죠? 치사율이 벌써 3% 가깝게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죠. 그죠? 감염자 수가 오늘도 50명이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죠? 사망자 수는 1명. 완치자 수는 뭐 16명. 의심 환자 수가 이게 좀 심각하죠. 그쵸? 뉴스를 들으면 이거 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요. 뭐 서울 수도권 할 것 없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전라도라든가 뭐 제주도까지도 확진자 수 나오고 뭐 충청도에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지역 사회의 전파는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큼 이 확산 어떠한 그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죠. 일단 여러분들 이걸 좀 보셔야 된다. 뭐 늘상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도주군들이 시대를 좀 뻗어나가는 이런 어떤 대세적인 시대적인 흐름을 과연 좀 방향성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지수를 얼만큼 또 뺏어 먹을지 그 기간 조정이 얼마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악재인 건 분명합니다만 단기적인 어떤 해프닝, 단기적인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 지난 전염병 때도 비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스 때는 사실 뭐 전염이 핵심이었죠. 지금처럼. 그죠? 전염이 가장 핵심이었고 실질적으로 신규 확진 건수가 가장 높았던 시점에서 저점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차 저점, 2차 저점이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가 저점을 찍었었어요. 그죠?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메르스는 좀 달랐죠. 그죠?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확진 건수도 건수지만 신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코스피는 저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확진자 수가 진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본다면 중국도 그렇고 이제 확진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죠? 사망자 수도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전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 추이를 보니까요. 완치 환자 수가 확진자 수 중에 심각한 상태 환자를 이미 돌파를 하고 있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고무줄 통계다 그래서 우리가 100%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도 이 확진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어떠한 강도 그런 어떤 클라이막스는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전 세계 확진자 수라든가 일간 증가 추이도 이미 꺾인 지가 오래됐습니다. 문제는 그렇죠. 우리나라 현재 국내 사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확진자 수가 언제 줄어들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전파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요.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 시장은 상당히 선반영되는 그런 어떠한 흐름이 좀 높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증시가 어떤가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틀 연속 크게 빠지면서 뭐 환율이 급등하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딱 2번 정도 급락이 있었네요. 그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기존에 먼저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아주 큰 충격은 2번 정도. 특히 가장 큰 충격은 그렇죠. 춘절 연휴 이후에 시장 시작했을 때. 그렇죠? 이때가 뭐 9%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 충격 한번 맞고요. 그다음부터는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런 차트 모습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는 늘 말씀드린 대로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지금 회복이 된 시점이에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거와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된다는 점은 우리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IT 이런 기술 하이테크 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중점이 되고 있는 심천 종합지수까지를 보게 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흐름을 이미 돌파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부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자, 상해 종합이 그죠? 국영기업으로 중심으로 이제 지수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심천 종합주가지수는 그렇죠? IT 기술주 그죠? 이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구성된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보더라도 기술주들이 지금 중심이 돼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을 잠깐 볼게요. 이틀 연속, 그죠? 지금도 1210원을 돌파했네요. 무시무시합니다. 환율 얘기만 하면, 그죠? 자, 오늘 지수가 크게 떨어진 이유가, 일단 국내 확진자 수도 좀 늘어났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원달러 환율 시장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야 이거 좀 불리하지 않겠냐 외국인들이 안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물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요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것이 주시장에 도움이 당연히 안 돼요. 마이너스 요인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인 중에 코로나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달러가 강세로 가는 이유 물론 코로나19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미국 대선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후보 돈을 지금 왕창 쓰고 있는 블룸버그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토론회에서 좀 많이 당했어요. 그죠?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요인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면서 난타를 좀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민주당의 샌더스 후보가 가능성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그죠? 위험 선호 심리가 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반대급부로 본다면 그렇죠.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말로는 사실 그죠? 달러와 약세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본인의 생각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만 좋고 그죠? 상대국은 약간 좀 처지는 이런 어떠한 논리가 또 이런 어떤 신념이 강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달러와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제 유럽도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해서 유로화 약세 부분도 달러를 강세로 좀 이끄는 그런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유동성 정책, 지진율을 인하한다거나 뭐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되겠죠. 이 부분도 그렇죠. 달러를 강세로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합적인 부분이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이틀 동안 좀 급등시키지 않았나. 그 이면에는 또 그 중심에는 사실 코로나19는 아닙니다만 코로나19의 영향도 일정 폭 작용을 했다. 특히나 오늘이 또 주말 장세라고 하는 것. 그죠? 시장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환율과 또 이런 공포 심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오늘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과열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개인들은 그쵸 단기적으로 좀 너무 공포스럽죠. 아 주식 많이 갖고 있는데 잔뜩 갖고 있는데 이게 하루에 막 2% 3%씩 툭툭 떨어져 봐요.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보세요. 내 계좌는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죠?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떨어지고 이런 주식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내가 결국 매도를 해야지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손절을 해도 아니면 수익을 내고 팔던 내가 매도를 해서 그게 체결이 돼야지만 이게 확정이 되는 거지. 이 과정에서 내가 뭐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가 오늘은 좀 기분이 나쁘다 이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지금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도주를 혹시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그쵸 조금 참아내십시오 하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코로나 사태 국내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완화가 된다면 그쵸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또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는 그죠 지역사회로 이렇게 흡파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다시 주식시장을 끌고 갈 것이냐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지난번 중국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업종별 변동률을 보니까 그래도 기존에 올라간 것들이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섬유유복이라든가 은행, 보험, 증권 같은 이런 금융업, 건설, 철강, 기계, 전기가스 이런 것들은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여전히 하락세를 멈추지 못한다는 얘기죠. 시장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차이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수가 회복이 됐는데, 이 종목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으면 그건 주도주가 아니다. 주도주는 뭐라 했어요? 이거를 더 뛰어넘은 그런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리드할 것이다. 지난, 여러분들 방송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이 빠질 때 덜 빠지고요. 또 그렇죠. 갈 때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 밀리긴 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쌍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지난 1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쌍봉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번 저점은요. 이번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지수나 코스닥지수나 이번의 저점은요. 지난 저점 언제예요? 2월 초반에 이 저점을 저점 위에서 형성이 돼요. 지수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그 중심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6만원이 깨지고 21선이 이탈이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 삼성전자 다음 주 초반 정도면 저점 확인하고 다시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자,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1%도 안 빠졌어요. 500원 빠졌습니다. 500원. 그죠? 5만원짜리 주식이 500원 빠졌어. 500원. 1%도 안 빠졌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조정받, 신종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는 폭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렇죠. 난리죠, 지금. 왜? 여러분 보세요. 오늘 거래소 시장에 상승 종목 수가 100개밖에 안 돼요. 107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코스닥 시장 190개밖에 안 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도주는 덜 빠졌어요. 오늘 많이 빠진 것들은 뭐냐면 비주도주들. 코스닥하고 코스닥 개인 비중이 많은 코스닥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주도를 하지 못했었던 전지 가스업이라든가 목재라든가 종이 목재, 그죠? 금융업이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더 많이 빠졌어요. 주도주분들보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 볼까요? 자, SK 하이닉스 오늘 1,000원 빠졌네요. 얘도 1%도 채 좀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 돌파주고요. 거기다가 저가 매수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D램 고정 가격이, 그죠? D램 현물 가격이 지금 좀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상투친 게 아니냐. 너무 섣부른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D램 가격이 최근에 빠지는 게 분명히 있고 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이 다소 좀 약화될 수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4차 산업이 큰 어떤 줄기를
뺏어갈 만큼의 어떠한 진중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빠지긴 했습니다만 추세는 아직까지 굳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카카오 볼까요? 플랫폼 업체 카카오도 오늘 1,000원 떨어졌습니다. 전혀 5일선을 깨지 않고 있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KG 이니시스 결제 시스템도 오늘 괜찮아요. 그쵸? 오늘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추세가 괜찮습니다. 그쵸? 결제 플랫폼 업체들 더존 비즈온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 시간을 통해서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죠? 자, 제 시간에 이 주식공장 TV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 자, 제가 좀 많이 욕을 먹었어요. 이 종목 때문에. SF 반도체 때문에. 그죠? 어제 많이 올랐다가 훅 떨어져서 좀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SF 반도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의견이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주도주고요. 특히나 SF 반도체는 조정을 잘 받았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그죠? 과열권. 1월 말에는 좀 과열권이었잖아요. 실질적으로 1월 달에 많이 올라서. 근데 2월 달에 조정 받았어요. 네? 그것도 하락 조정이 아닌, 그렇죠. 기간 조정을 옆으로 세워주는 조정이잖아요. 그럼 3월 달에 또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어제 올랐다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겁니까? 그죠? 오늘도 보시면 낮게 출발해서 결국은 플러스권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그죠? 근데 거래는 어제보다 더 줄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렇죠. 작은 거래량으로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매집이 탄탄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SF 반도체 여러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특별히 다시 시간을 내서 방송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FR. 자, 오늘도 500원 올랐는데요. 그저 단기 급등세를 보였으면 이런 종목이 주도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 급락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많이 오른 게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많이 오른 게 덜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노와이어리스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이노와이어리스. 자, 이 종목도 오른 것만큼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추세가 이탈이 됐다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오른 만큼의 조정이란 얘기도 거래로 또 줄이고 있고 얼마든지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이지 이제 끝났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코로나19가 결코 4차 산업혁명의 큰 시대적 줄기를 거스를 순 없을 것이다. 자, 또 하나 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을 찾은다라고 한다면 그죠? 종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낙폭과대 종목이 많이 올라갈 거라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신산업, 구산업이 아닌 신산업이 시장을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종목은 슬림화 될 것이다. 집중화 될 것이다. 솔림화 될 것이다. 자, 이 부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렇죠? 예.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가치주 탄력은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구사업의 관련주들은 탄력이 약화되고요. 성장주, 신산업의 종목군들, 주도주군들은 상대 강도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 없으신 분들은 자, 현대투자연구소 체험 VIP의 문을 두드리시면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저희들이 불러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노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코로나 이 19 사태를 뚫고 저희가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을 합니다. 좀 뭐 목숨 걸고 간다. 목숨 걸고 우리끼리 농담을 하는데 목숨 걸고 우리가 강연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절박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체험 VIP 또는 이번 주 강연에 반드시 좀 참석을 하셔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되면 또 상황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주식공장TV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번 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